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군 생활 도중에 휴가 미복귀했던 의혹과 관련을 해서 그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너네 무슨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현재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주요 정황들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포문을 열어보자면 이 추미애의 보좌관이 이제 군복무 당시 그 아들내미가 군복무를 하던 당시 추미애의 보좌관이 수차례가 넘는 여러 번 통화를 했다고 하고, 심지어 추미애의 아들이 자대를 배치받고 난 이후에도 청탁이 줄을 이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무려 당시 연대장급 지휘관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라고 해요. 심지어 녹취록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좀 우리가 이거를 단순한 찌라시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근거가 좀 명백하다는 거죠. 최근 익명을 요구했던 한 정부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당시 연대장 그리고 대령급 지휘관 등이 국회와 국방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압력을 넣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양심 고백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국회와 국방부 같은 경로를 통했다고 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로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대에 연락을 넣었던 보좌관도 이번에 얘기가 나고 있는 A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사실상 외압 아니겠습니까? 외압? 외압이라는 게 뭐 별거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랫사람들 입장에서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눈치가 보이면 외압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높은 사람의 청탁을 무시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외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장군들의 인사 문제에 그 누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합니까?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해요. 그 장군들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그거 벌벌 떨면서 극진히 대우하는 현실입니다. 아랫사람 노릇을 스스로 자처를 하죠. 이제 장군들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우를 하는 판인데, 그럼 군부대 안에서 장군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밑에 일반 군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불이익 받을까봐 겁을 낸다는 거죠. 어떤 끈이 있을까봐. 자기 상관이 그 국회의원이랑 아는 사람일까봐 벌벌 떤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헛기침 소리 한 번이면 까무러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외압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보좌관들은 이제 군부대의 일회성도 아닌 수차례가 넘는 전화통화를 해댔었고, 군에 연락한 보좌관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나란 일을 보좌하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대표의 아들내미 군 휴가 문제를 왜 보좌관들이 처리합니까? 이것만으로도 직권남용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군부대로 전화가 걸려와. 내가 그거 대위거나 대대장이면 그 얼마나 그게 압박감이 크겠습니까? 나 국회의원 보좌관이요. 그것도 일반 의원, 어디 핫바지 의원도 아니라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내고 있던 사람의 보좌관이다. 이렇게 거들먹거리면 군부대 관계자들이야 그거 와들와들 떨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든다는 거죠. 원리 원칙은 명백하다고 해도 온갖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 번 전화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전화를 넣고 또 넣고,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 명의 보좌관들이 돌려가면서 압박 연락을 넣어댄다면 일선 군부대 입장에서는 그거 뭔가 압력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무언의 압력이라는 겁니다. 무언의 압력. 정황상 그럴 수밖에. 전화를 받는 사람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맡은 판사라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정황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국회의원, 그것도 당 대표식이나 되는 사람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가지고 휴가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게 일단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휴가 문제에 관해가지고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고 해도 그거를 당사자인 추미애 아들 본인이 직접 하든지 할 일이지, 그 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그 추미애의 보좌관이지 아들내미의 보좌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보좌관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가지고 자식들 군에 나 보내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한 아주머니가 아들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힘이 없어져가지고 초조해하고 물이나 마시고
이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캥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절차상의 무리한 일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그 신원식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군부대 배치 그때 당시부터 청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청탁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당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따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가 자대 배치를 받기도 전부터 추 장관의 가족 등으로부터 어떤 외부 청탁이 있었다라고 해요. 특혜 의혹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추미애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서 씨를 서울 용산기지로 배치해달라고 청탁을 했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때문에 당시 미 8군의 한국군 지원단장이라던 그 A씨라는 사람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추미애의 추미애의 남편인 서 교수와 추미애의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이런 청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40분간 교육도 했었다고 해요. 그 말을 할 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신병훈련 수료식 때부터 청탁이 지나쳐가지고 자중할 것을 담당자들이 요구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돌아가는 판을 보자면 참으로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이죠. 보좌관을 시켜가지고 아들의 군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대놓고 압력을 넣지를 않나 자대 배치뿐만 아니라 자대가 배치된 후에도 수많은 청탁이 줄을 잇지를 않나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자기 아들을 통역병 시켜달라고 하지를 않나. 그 선발 과정에서도 입김과 압력 행사가 있었다는 등 온갖 증언과 근거와 그 의혹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왜 통역병 시켜달라고 했을까요? 저런 걸 왜 하는 걸까요? 그렇죠. 스펙 쌓기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군 생활도 비범하게 했던 친구다. 봐라. 세계인들의 축제인 동계올림픽 같은 무대에서 통역병까지 했었던 특별한 사람이다. 내 아들 스펙 쌓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서러워가지고 자식이나 키우겠습니까? 이런 게 특혜라는 거죠.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추미애 아들 레미가 카투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라는 압력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히 그때 당시에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 자체만으로도 청탁이자 압력이라는 거예요. 현직 국회의원이자 당대표가 주변인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을 선발해달라는 메시지를 넌지시 넣는다면 아니 그게 압력이지 그럼 도대체 뭐가 압력이고 뭐가 청탁입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황제 군 생활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엄마가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서러워가지고 뭐 살겠습니까? 엄마 파워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자기 아들 평창에 통역병 시키라고 국방장관실에도 압력을 넣고 국회도 통해가지고 루트를 만들고 야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하신 양반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려 다른 부서도 아닌 일개 법무부 장관직 다른 부서도 아니라 법무부 장관직을 맡고 있으니까 정의로움을 자처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솔직히 일반적인 서민들의 집안에서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소설 작가가 돼가지고 이런 거 소설 시나리오로 쓰면은 그 유치하다고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빠꾸를 먹는다니까 진짜 이게. 저 같은 일반 서민 집안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만한 일이에요. 엄마가 1선도 아닌 다선 국회의원의 유력한 거대 정당의 당 대표식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저런 짓거리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게 바로 특혜고 압력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갑자기 정황들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와중에도 방울 딸랑거리면서 아부하기 급급한 우리의 김남국 씨가 말하는 것 한번 보세요. 허둥지둥 우리 남국이가 쉴드 친다고 한다는 소리가 추 장관 측이 전화를 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소린가요? 이게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청탁입니까?
자식의 자대 배치를 어떻게 해달라, 무슨 휴가를 더 길게 늘려달라, 통역병으로 뽑아달라, 이런 것 자체가 압력이고 청탁이지. 정치인이 이런 전화를 넣었으면 그게 압력이고 청탁이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청탁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검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수사팀이고 뭐고 전부 다 담당자들 잘라버리고 한직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이 나라는 법이나 정의, 원리 원칙보다는 힘과 권력이 우선시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되어버렸죠.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개인의 불이익이 두려워가지고 검찰이라는 사람들도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위험한 지경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때는 최소한 뭔가 잘못을 한다면 그게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크게 널리 알려지기라도 했고, 또 사람들이 실제로 책임지고 사퇴하고 나가기도 했어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많은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자리를 바꿨습니까? 임기 다 채운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요점은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해서 죄송하다라고 인정이라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라도 하고 사퇴라도 했다는 겁니다.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전 정권 사람들이 잘못했던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자면 현 정권에 있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잘못하고는 사이즈에서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정부의 사람들은 얘네들은 수십 수백 배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아예 그냥 대놓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큰 소리를 치고 뻔뻔하게 힘으로 무마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잘못을 저질러도 힘으로 뚫고 가버린다니까. 이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한다고. 국민들이, 언론들이 자꾸 이런 데 익숙해지면 그게 나라가 큰일 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에휴 저래도 또 저 인간들 결국 또 별일 없이 넘어가겠지 이래버린다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신호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법치가 무너지는 신호탄 말입니다. 검찰 조직의 상당수가 이미 대폭 물갈이가 되어버렸고 한 지검의 전체가 정권에 과잉 충성을 하면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제발 이런 정권과 이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또 평소 저 짝을 지지하고 있었던 분들도 제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데 그 대깨문들의 그 비브라늄 대가리는 솔직히 제가 그 깨질 것 같다라는 희망이 잘 안 듭니다. 희망이 안 들어요. 국민들이 제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국민성 자체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큰일이 났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